네, 오늘 기자회견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기자회견은 내용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경실련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경실련으로 검색하셔서 시청 가능하십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옆으로 해서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 건설 개혁 본부장이십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이십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 및 배경에 대해서 윤순철 총장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임대주택 13평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가 집값을 제대로 잡지 못했고 그다음에 24번의 정책을 발표해도 여전히 이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집값이 잡힐 기미는 보이지 않지만은 사실은 공공주택 같은 경우, 임대주택 같은 경우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분들 많은 서민들이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폄훼하거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분들한테 또 다른 상처를 안겨주는 그런 정치 쟁점화가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에 대한 제대로 된 이런 좀 시각과 자기 철학을 가지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그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사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주택 같은 수요는 여러 가지가 좀 존재를 합니다. 하나는 이제 소득이 낮아서 평생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를 한 30%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바로 이 30%의 이런 어려운 주거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공공주택을 지어서 사실은 이제 주거 안정을 꾀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무주택자가 유주택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집이 작아서 큰 데로 옮겨가는 거 있고, 마지막으로 지금 정부가 신경을 쓰는 게 사실은 투기죠. 이게 수요가 아니면서 자산으로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런 투기 근절, 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는데 가장 오늘 주제는 그 분야입니다. 사실은 이제 소득이 어려워서 정부가 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공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그렇게 하지 못한 측면이 좀 있죠. 정부는 크게 보면은 서울에서는 SH공사가 있고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는 LH 토지주택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공공주택을 전담해서 해야 되는 기관들이 사실은 이분양을 하는 과정에서 이 수익을 더 남겨놨죠. 사실은 이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설립된 기관들이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보급보다는 사실은 분양을 해와서 사실은 장사를 많이 해온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비판을 받았고, 이런 공기업들이 집 장사하고 또 땅 장사하고 이렇게 집중하는 동안에 사실 서민 주거나 이런 부분 매우 악화된 측면이 현실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사례를 말씀하시지만은 공공기관이 과연 필요하냐, 이 문제가 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와서 워낙 주거 문제가 집중되면서,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공공기관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 문제를 저희들이 좀 제기하기 위해서 오늘 좀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공공기관은 분양을 가급적이면은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한다면은 굳이 공급을 한다면은 다른 형태를,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서 해야 되겠다. 만약에 이제 계속적으로 공공기관들이 과거처럼 집 장사하고 땅 장사를 한다면은 굳이 공공기관으로 놔둘 필요가 없겠다. 민영화를 하든지 해체를 하든지 아니면은 토지 수용권, 독점적으로 토지 수용권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특권을 다 박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된 변창흠 사장은 오랫동안 주거 문제를 해온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SH 사장을 본인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LH 사장까지 했죠. 누구보다도 주거 문제, 공공주택 문제, 이 문제를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이 공공주택을 정부로, 문재인 정부가 공공주택 정부로
이렇게 나가는 뭐 정책 방향을 좀 설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서울시와 SH공사 위례 이 신도시에서의 이 땅 장사, 집 장사로 돈을 벌면서 반대로 그만큼 상당 부분에 있어서 서민들의 여러 가지의 그 주거 환경을 악화됐다, 공급 물량이 줄면서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던 이런 그 사실을 저희들이 비판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오늘 기자회견으로 저희가 분석한 SH가 위례 신도시 사업자로 참여하면서 지금까지 예상된 개발이익 추정 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지금 저번 주에 공공주택에 늘려야 된다. 또 대통령께서 직접 내정자와 현 장관과 함께 공공주택 현장까지 방문하시면서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대한 의지를 좀 강조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 계속해서 공공택지로 주택을 개발해서 공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민들이 들어갈 공공주택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때 그 공공주택을 대부분의 다 팔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주택 서민에게는 여전히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이 모자른 거 아닌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기업이 땅장사와 집장사를 계속해서 한다면 공공주택 확보가 더딜 수밖에 없고 집값 안정도 저희들이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분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분석 자료 이쪽에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실련이 지지난주에 위례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한 SH공사가 아파트 2개 블럭을 분양하면서 발생한 분양 수익에 대해서 한번 1차적으로 추정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 분석 자료는 SH공사가 위례 신도시에서 아파트만 분양한 것은 아니고 택지 개발 사업자로 참여하면서 상업용지, 주거용지, 종교용지, 또 준주거용지 등 택지를 이미 상당 부분 팔아서 이익을 챙긴 부분이 발생했고, 그 외에 아파트를 직접 분양하면서 또 발생한 이익이 있어서 이 부분에도 추가로 분석하는 결과입니다. 위례 신도시는 참여정부 때 8.3.1 대책의 일환으로 함께 발표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집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정부가 강조하면서 군부대가 대부분인 위례 신도시는 정부가 상당 부분 땅을 소유하고 있는 만큼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면서 사업 추진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군부대와 LH와의 그 토지 보상 문제에 있어서 협의가 지연되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많이 미뤄졌고, 최초 분양은 2005년에 사업 발표가 있었고 2011년 LH가 최초로 아파트를 분양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연차별로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지면서 최근 SH가 또 분양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6쪽 보시면 지금까지 경실련이 정보공개 청구와 또 SH공사나 LH공사의 택지 판매 공고 자료 등을 토대로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위례 신도시에서는 약 67만여 평이 땅이 매각이 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 중에서 SH공사가 매각한 토지는 약 62,269평입니다. 매각 계획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이 매각을 포함한 판매액은 매출액 기준으로 1조 2,900억 원으로 이는 조성원가보다 5,860억 원이 더 비싼 금액입니다. SH와 LH공사가 직접 밝힌 위례 신도시의 택지 조성원가는 평당 1,130만 원, 즉 이번에 SH가 팔아한 62,269평에 적용하면 조성원가만 7,040억 원입니다. 반면에 땅을 판매한 금액은 1조 2,900억 원으로 약 5,860억 원, 토지 한 평 기준으로 940만 원의 차익이 발생했고, 이것이 바로 SH공사의 택지 판매 이익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외에 아직도 미매각 토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토지를 매각할 경우 이익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표로 보시면 용도별로 택지를 판매했고요. 경쟁 입찰로 판매한 일반 상업 준주거 용지 등이 있었고, 감정가로 판매한 아파트 용지가 있습니다. 이 외에 교육 용지 등은 조성원가 이하로 판매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SH가 지지난주에 해서 지금 분양이 진행되고 있는
1672세대의 부분양을 통해서 발생한 이익은 3,720억 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에 LH는 이 동일한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를 1,156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반면 2020년 SH의 분양가는 평당 1,981만 원. 동일한 택지조성학과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에 따라서 한쪽은 1,156만 원인데 한쪽은 1,981만 원으로 상당한 분양가의 차이가 발생했고 그만큼의 차액은 사실 대부분은 SH공사의 분양 수익으로 추정됩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3,720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이 두 가지 앞서 말씀드린 택지 판매 이익과 아파트 분양 수익을 다한 이익은 9,580억 원입니다. 이 이익에 대해서 SH공사는 임대아파트 건립에 따른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분양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건립 비용이 얼마가 들었는지 경실련도 추정했습니다. 현재 SH공사가 위례신도시에 공급하거나 공급 예정인 임대아파트는 약 3,445세대입니다. 3개 블럭에서 공급 예정이고요. 임대아파트에 대한 건립 비용은 분양아파트와 다를 바 없이 동일한 조성원가에 동일한 건축비를 적용해서 26평 기준 3.2억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임대아파트를 건립하는 3.2억 원을 SH가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법에 따라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지원이 있고 또 주택도시기금을 저리로 융자해 줍니다. 또한 임차인들이 납입하는 임차 보증금이 사업비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SH가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26평 기준 3.2억 원이라고 할 경우에 약 1.7억 원이 실투입 비용으로 정실료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 1.7억 원을 임대아파트 세대수 전체인 3,445세대에 적용하면 전체적으로 투입되는 SH의 비용은 5,80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는 앞서 저희가 추정한 9,580억 원의 이익의 비율과 비교해 보면 택지 및 아파트 판매 이익에서 임대아파트 건립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약 3,800억 원의 이익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임대아파트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반면 자산은 더 증가했습니다. 현재 위례신도시 아파트 평당 시세를 적용할 경우에 이 임대아파트를 보유함에 따른 SH의 자산 증가는 약 3조 4천억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만일 SH가 임대아파트 외에 민간에게 팔아넘긴 분양아파트 또는 SH가 직접 분양한 아파트까지 모두 다 공공이 보유하고 임대주택으로 공급했다면 적어도 SH공사가 위례신도시 내에서 7,000세대의 임대아파트를 확보할 수 있었다. 더 넓어서 SH뿐 아니라 LH공사도 택지 판매 등을 하지 않았다면 44,000여 세대의 공공주택 확보가 가능했다라는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건립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땅 장사를 통해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상업 업무 용지의 판매가 또는 국가 재정 지원이나 연기금 등의 공적 지원을 투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공공은 자산을 확보하고 서민들은 무주택 서민들은 더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저희 분석 결과에 대해서 경실련 주장 및 더 추가적인 발언에 대해서 김원동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뭐 코로나가 지금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서민들의 삶과 소득, 일자리는 감소하고 그런데도 아파트 값은 뛰고 전월세가 뛰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주말에 3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것도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던 동탄 신도시의 행복주택이라는 무슨 거기 들어가면 행복해지는지 모르지만 행복주택에 가셔서 13평짜리 아파트를 보시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의 특징은
전두환 정권이 81년에 건설한 가락 시형 아파트와 개포 주공 아파트 13평, 15평짜리 아파트를 부시고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재건축에 입주해서 지금 전두환 정부가 만든 강남의 개포동의 13평 아파트는 재건축하기 전 가격이 20억입니다. 그 아파트는 81년도에 1,000만 원에 분양한 아파트입니다. 만약에 그 아파트를 건물만 분양했다면 지금 이런 부동산 가격 폭등은 없었을 겁니다. 그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30억으로 치솟습니다. 13평짜리 아파트 5층짜리를 부수고 35평짜리 아파트 35층을 허가해주는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합니다. 전두환은 13평, 15평짜리를 많이 공급했습니다. 상계동에 가면 15평에서 25평, 30평짜리 아파트를 대량 공급했습니다. 목동에는 18평에서 35평짜리 아파트를 대량 공급했습니다. 그게 80년대의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임대 아파트가 대부분 13평에서 15평이었습니다. 공공주택이. 근데 지금 2020년 대통령이 13평짜리 아파트에 가서 3년 반 동안 집값을 올리는 국토부 장관과 전임자와 후임자를 데리고 거기 가셔서 오히려 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정부는 30평짜리, 50평짜리 아파트,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중대형 위주로 공급을 했습니다. 중대형 가격이 뛴다고.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 주택 그래가지고 15평에서 35평 사이의 아파트를 공급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택지를 모두 다 민간에게 넘겨줘가지고 민간이 시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도록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뭐 특별히 한 게 없습니다. 집값 올린 것밖에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집값이 안 올랐다고 그러고 지금 오늘까지도 이 정부는 서울 집값이 11%, 전국적으로는 집값이 4% 올랐다고 그러고 서울 아파트는 14% 올랐다고 하던 장관이 아직도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을 한 이유는 금년 2월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저희가 만나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택지는 건물만 분양해라. 그렇게 하겠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택지는 앞으로 매각하지 마라. 그렇게 하겠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공공주택을 방문하고 공공주택을 늘리겠다고 하고 하는데 서울시 시장 직무대행은 공공택지를 팔아먹고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분양하고 대통령과 정반대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울시장은 있는 토지와 있는 주택을 다 팔아먹는데 대통령은 저 동탄 신도시에 가서 13평 아파트를 돌아보고 살만하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하니 국민들이 더 우라통이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건 뭐냐? 호텔이나 상가나 주택을 사들여서 공공주택을 늘리겠다고 하는 정부가 왜 국공유지와 공공택지를 매각하고 분양하고 그걸 통해서 시민에게 바가지를 씌우느냐? 국민을 바보로 하느냐? 왜 국민을 속이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행위를 정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서울시는 아파트 한 채에 2억씩
국민을 속이는 서울시, 국민을 속이는 공기업, 시민들에게 국민이 가진 토지를 강제로 뺏어다가 국가 땅인 군부대 토지를 강제로 뺏어다가 거기다 아파트를 짓지도 않고 건설업자한테 땅을 팔아먹거나 아니면 거기다 아파트를 져서 시민에게 바가지를 씌우면서 3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광역단체에 대한 토지 수용권, 토지 용도 변경권, 그 다음에 독점 개발권이라는 3대 특권을 이용해서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300만 원짜리 그린벨트 땅, 경기도에 있는 200만 원짜리 그린벨트 토지 전답을 강제로 뺏어다가 땅 장사와 집 장사를 하면서 공기업이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강제로 수용한 땅이나 국공유지는 절대 매각하지 마라. 건물만 분양을 해라. 건물만 분양하면 아파트 건설, 아파트 판매가, 분양가로 건축비 조달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는 택지 조성이나 택지비는 상가, 빌딩, 백화점 이런 업무용지나 상업용지 매각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매각하지 않은 토지는 국가의 자산이 됩니다. 근데 이 정부와 공기업은 국가의 자산을 0으로 보고 자금이 부족하다. 자금이 부족한 거하고 이 자산이 나하고는 전혀 다른데 이런 한심한 얘기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땅과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고 있습니다. 2006년 지금 새로 장관에 임명된 변창흠 장관 후보도 경실련이 2005년에 주장했던 건물만 분양하는 것은 한나라당 지금 국민의힘의 당론이었습니다. 2006년에 당론으로 만들었다가 2016년에 법을 없애버렸습니다. 2009년에는 182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토지임대 건물 분양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선진당, 친박연대, 한나라당 합쳐서 182석, 지금 더불어민주당 177석보다도 더 많은 의석을 가지고 반값 아파트 반값 등록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 하고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아파트를 강남과 서초동에 평당 550만 원, 20평짜리 1억, 30평짜리를 2억도 안 되는 값에 분양을 했습니다. 이렇게 분양을 하던 정당이 지금은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축비는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4년 전에 받은 건축비는 평당 450만 원입니다. 실제 원가가. 그러니까 건물만 팔면 550에 팔면 100만 원이 남는 거죠. 얼마든지 싼 값에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철저히 하던 시기에는 공기업이 강남의 아파트를 토지 포함 3억, 건물만 2억에 분양할 때는 서울 집값이 안정적이었고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 정부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민을 상대로 분양가를 한 가구당 2억씩 부풀려 가지고 실제는
5억, 6억도 남길 수 있습니다. 미안하니까 2억만 남겨서 바가지를 씌우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대통령이 모르셔서 지금 눈을 감아주고 있는 건지 알고도 눈을 감는지 우리는 청와대나 대통령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서울시장 직무대행이 박원순 시장이 10년간 팔지 않던 땅 금년 초에 부동산 공유제를 주장하면서 자기는 임기 중에 땅 한 평도 안 팔고 공공주택을 늘리겠다고 했던 서울시장이 자리를 지금 공석된 지 불과 한 5개월 만에 10년간 노무현 정부에서 개발을 시작해서 10년 만에 확보한 공공택지 위례신 도시 땅을 팔아먹고 건물을 분양하고 이런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시나 LH는 서울과 수도권에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물만 분양한다면 얼마든지 집값을 잡을 수 있고 서울의 30평 아파트를 2억, 20평 아파트를 1억 2천에 무제한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또는 새로 임명된 장관이 이걸 분명하게 한다고 하면 집값은 6개월 안에 안정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된 것들 마무리 짓고요. 저희 경실련 기자회견 온라인 영상은 경실련 홈페이지나 또 유튜브에서 경실련으로 검색해서 시청 가능하십니다. 예,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